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자청이라는 유튜버가 엄청난 표정으로 책을 하나 소개하고 있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온 국민에게 이 책을 읽히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약간 웃음이 나면서도 동시에 궁금해졌다. 어떤 책이길래 저렇게까지 극찬하지? 그리고 그게 내 지갑을 열게 했다. 책 제목은 건강의 뇌과학. 제임스 굿윈이라는 뇌과학자이자 노화 생리학자가 쓴 책이다. 읽어보니 진짜 대단하긴 했다. 무언가를 억지로 뇌에 넣는 느낌이 아니라 내 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왜 요즘 이렇게 멍하고 무기력한지에 대한 이유를 쏙쏙 알려주는 책이었다. 내가 이 책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부분은 우리가 인간보다 더 많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스라엘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약 43%의 인간세포와 57%의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단다. 장내 미생물들이 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고, 그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장과 뇌가 커다란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말. 그래서 뇌를 치유하고 싶으면 장부터 돌봐야 한다는 말이 왠지 굉장히 진짜처럼 들렸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책을 읽으면서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나는 정신과 약을 먹은 지 30년이 넘었고 조울증이라는 병명을 다 알고 살아간다. 가끔은 이렇게까지 약을 오래 먹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 이 병이 정말 쉽지 않구나 싶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며 든 생각은 내가 뇌를 위한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었나 하는 물음이었다. 나는 규칙적인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고, 먹는 건 늘 같은 패턴, 배달 음식이거나 그냥 대충 챙겨 먹는 날도 많았다. 이게 전부 장내 미생물을 망치는 일이었고, 그게 다시 내 뇌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걸 알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다. 어쩌면 정말 뇌 건강이란 걸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은 더 안정적인 하루를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 사회에서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나도 그 말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 그래서 공부할 때든 일할 때든 무조건 앉아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인간은 원래 걷고 뛰기 위해 진화된 존재라고 말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 자체가 뇌 건강을 망치는 행동이라고 단언한다. 이 문장을 읽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나는 엉덩이를 무겁게 하려고 너무 애썼고 그게 성실함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뇌를 느리게 만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기분까지 가라앉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그래서 요즘 나는 하루에 한 번 탄천을 걷는다. 비가 오지 않으면 꼭 나간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지고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도 먹기 시작했다.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라는데 효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나를 위한 약이라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좀 좋아진다.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거다. 그게 뇌를 위한 루틴이 된다는 게 참 재밌기도 하다. 자청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있다. 잘생겨지고 똑똑해지고 행복해지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처음에 솔직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싶었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해보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잘생겨지고 똑똑해지는 건 모르겠지만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분명 생겼고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이 책은 20대, 30대, 40대 누구에게나 좋지만 특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조울증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다르게 돌보고 싶다면 이 책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에서 말하는 루틴을 다 지키기는 어렵다. 솔직히 말해서 책도 두껍고 정보도 많다. 근데 그 많은 정보들이 하나하나 다 내 삶에 의미가 있었다. 읽는 동안 나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뇌 건강 점수를 매긴다면 6점이나 7점쯤. 자주 머리가 띵하고 두통이 있고 하루 종일 뇌가 무거운 느낌이 날 때가 많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탄천을 걷고 프리바이오틱을 먹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조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하루에 한 번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 아직 멀었지만 이게 내 뇌를 위한 루틴이라면 계속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의 뇌과학이라는 책은 그냥 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나에게는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책이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 내가 앉아있는 시간, 내가 마주치는 햇살과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책이다. 어쩌면 뇌를 바꾸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을 조금씩 바꾸면 뇌도 따라 바뀌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책은 뇌를 위한 매뉴얼이라기보다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를 위한 작고 구체적인 실천서 같다. 만약 당신도 요즘 이유 없이 멍하고 감정이 불안정하고 잠이 안 오거나 자주 짜증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무언가를 극복하려 하기보단 내 뇌를 잠깐 쉬게 해주고 내 몸을 조금만 덜 괴롭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다. 그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변화를 데려올지도 모른다.